중국이 종식까지 선언하면서 본토 감염자가 0이라고 하더니 지난달 16일 이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연출되었습니다. 지난 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야당 신종 코로나 유공자 표창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이 행사장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대표단 2천여 명 등 총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관영 CCTV가 생중계로 진행한 표창대회 행사는 무대 위 참석자들과 무대 아래 객석에 자리한 참석자들 간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마스크 착용 유무입니다. 인민대회당을 가득 채운 청중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시진핑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을 포함해 무대에 오른 수십 명의 주석단은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날 훈장을 받은 중난산 중앙공정원 원사, 인민영웅칭호를 받은 천혜의 군사의학원 연구원 등 수상자들도 전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시진핑과 가까운 거리에서 악수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공산당 지도부는 시상식이 끝난 후 다른 회의장으로 옮겨 수상자들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의 단체 기념사진에서도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바로 같은 장소에서 닷새 전인 지난 3일 개최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등리 75주년 기념자담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역의 성공을 거둬 닷새 사이에 마스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심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시사평론가 종이하는 이를 당 내부의 여러가지 자본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인 승리 연출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중공 지도부는 대회장 입구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했겠지만 대회장에 들어선 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서 내심 불안했을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 리커창 총리도 매주 개최하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창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다수가 의학계 종사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마스크를 쓰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수천 명이 모인 행사장에서 자신은 마스크를 벗어야 했다며 기분이 어땠는지를 모르겠다며 꼬집었습니다. 목숨을 건 승리 연출, 객석은 전원 마스크, 무대 위엔 왠지 불안한 맨 얼굴. 사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공산당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중공이 시진핑이 처한 국내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중국 밖에서 시도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 의한 고소사건을 덮어버리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초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 참여했던 엘리몽 박사에 의한 폭로 사실을 보면 초기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중국 당국은 사실을 은폐했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민해방군에 의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이기에 이번 코로나는 그리 쉽사리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산당과 WHO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알면서 베이징 첫 확진자 은폐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에 관한 내부 문서도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중국 공안부 부부장 슐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기밀을 호주의 가족에게 건네려다가 호주 정보기관에 적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미국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홍콩사학과 출신 정치평론가 유양공이가 중화권 매체 관중고와의 인터뷰에서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호주 당국이 순리진이 갖고 있던 중국 바이러스 정보를 압수했으며 이 자료들은 현재 미국에 넘겨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의 우한 폐렴 은폐 시도로 인한 거짓말로 말미암아 이 병의 집단으로 발병해 있던 우한 사람들이 아무 제지도 받지도 않은 채 우한 시민 500만 명이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나면서 막을 수 있었던 병을 전 세계로 퍼지게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병의 심각성을 알린 사람은 중국인 의사 리원양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린 후 곧바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우한 폐렴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이런 코로나 은폐와 종식의 거짓말에 더해서 중공은 백신에 대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공이 3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의료계 종사자나 식품 공급자들에게 이 백신을 투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많은 부작용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중국 백신에 문제가 없다고 백신의 문제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물론 WHO에서는 3상 임상을 거치지 않은 백신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중공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효과 미상의 백신을 다른 나라와 간의 외교적인 문제에 기브앤테이크 방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필리핀의 어리석은 두테르테는 자국의 영해를 이 백신과 서로 맞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세계의 선도 걸어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면 먼저 우한폐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사과를 하고 개발한 효과가 미상인 백신일지라도 조건 없이 모든 나라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한폐렴이 가장 먼저 발생한 나라는 맞지만 그 발생지는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젠 백신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곳에만 골라 사용하라는 것은 정말 후한무치하고 치사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백신은 죽은 바이러스나 약하게 만든 바이러스를 사용해 백신을 만들거나 AD5를 이용해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죽은 바이러스나 약하게 만든 바이러스를 사용해 백신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오래된 방법으로 이전에 부작용 등이 많은 문제가 있어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지 않은 방법이며 AD5 이용한 방법은 이미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효과가 미진하거나 HIV에 대한 감염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고 이미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백신을 임상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인체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살인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이 아주 긴 시간을 요합니다. 아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현재 이용하는 G614 변종 이전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만들었던 백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는 초기 바이러스 T6140G 바이러스에서 D614로 변이된 후 지금은 거의 G614로 대시되면서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시간이 있어서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 번 미국의 다른 방송에서 바이러스의 비밀을 폭로했던 엘리먼 박사가 이번엔 또 다른 미국 방송에 출연해 다시 한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인민해방군이 우한 실험실에서 유전자 제약으로 만든 인공 바이러스이고 백신과 집단 면역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사실 외에도 이전 전염병 초기에 이미 인도 과학자들이 논문에서 신종 바이러스 유전자 내에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자 존재를 확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한 연구소의 소장이 서방 세계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는 우한 연구소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아무도 중국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한국 내 공산당도 이 백신을 맞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다시 엄청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 지금의 공산당들입니다. 앞으로 중공에서는 아무리 우한폐렴이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해도 아마 끝까지 우한폐렴의 환자가 0명이라는 우한폐렴의 종식선언을 유지할 것이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